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투자병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소통하는 방송 만들어 나가요.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조정받았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 시장의 10년물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급락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하락 출발했고 또 장중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는 소식과 함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2%, 코스닥은 1% 넘게 빠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했고요. 특히 신저가를 쓴 종목들이 우수수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정유주들 부진했고요. 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엔터주들 하락했습니다. 반면 애국 테마주는 상승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오늘은 진단키트와 또 마스크 종목들을 위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11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1,192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조정 장세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고 또 여기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까지 가세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셨나요? 일단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 제가 관망세를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관망세를 유지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증시가 반등을 줘가지고 희망적인 부분을 많이 캐치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해야 되고 이번 주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강조를 드렸었죠. 실제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증시가 올라가줘서 이제는 뭐 매수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증시에서는 섣불리 이제 추매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섣부른 장이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다음 주 장세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다음 주 장세에 만약에 이제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증시가 한 차례 더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추가적인 증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시 조정은 사실상 한계치에 다다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마저 증시가 무너지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저점을 다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이 증시에는 바닥이라는 것도 없고 천장이라는 것도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에서 최대한 이제 저평가된 자리에서 얼마나 더 저평가된 자리에서 매수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기왕이면 좀 올려잡더라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 증시가 추가 낙폭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정도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 낙폭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1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 다음 주에 증시가 추가 낙폭이 나온다라면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증시가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구름대 위로 돌파가 나와줬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내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행동 요령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증시고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코스피 증시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주봉상 종가죠. 이 주봉상 차트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주봉상 종가 기준으로 지금 보셨을 때 지금 양봉 마감을 해주기는 했지만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종가상으로 구름대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름대가 저항대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구름대를 다시 재돌파했을 때는 지지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구름대의 저항을 실현시켜주고 있는 게 코스피 증시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구름대 아래로 돌파가 나오면서 낙폭을 보여준 이후로 지금 추가적으로 구름대를 다시 재돌파하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저항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았다라고 하면 추가 낙폭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추가 낙폭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번 주 저점 1969포인트 여기를 이제 깨면서 다시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무너뜨리면서 다시 한번 증시 낙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시 낙폭은 한계치에 좀 다다랐다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3월이 마무리되면서 4월, 5월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어느 정도 좀 축소되는 시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된 지도 상당히 기간이 지났고 보통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온도가 좀 올라가면은 이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식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던데 이 5월, 6월 지나가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그때에서도 계속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다음 주에 증시가 추가 낙폭이 떨어지면 증시는 매우 저평가된 자리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추가 낙폭이 나왔을 때는 신규 회원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현금을 좀 더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미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고 추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다음 주 추가 낙폭이 나와 주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반등을 줄 때 추가 매수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구름대 위로 올라와 줬을 때. 제가 강조드렸던 이 구름대 위로 돌파가 나왔을 때 이제 추매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고 종목에 모두 돈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 다시 말해서 투자금이 모두 종목을 매수하는데 소진을 해버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그러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현금을 다 소진하는 게 아닙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1997년 IMF 같은 증시 급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현금은 항상 못해도 30% 정도는 보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저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 내가 전부 다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종목을 거를 건 거르고 가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든지.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증시 반등이 나오면 굳이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테마로 들어간 종목이라든지 차트를 보고 이제 들어간 기술적으로 접근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증시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물론 좋은 기업, 실적주라든지 성장 섹터에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 들고 가도 되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 테마주나 기술주 혹은 단타로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은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섣부른 방심은 금물인 요즘 시장인 것 같은데요. 특히 다음 주 증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는 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추가 매수 구간인 구름대 위를 돌파한다면 저희 또 투자 변법이 그 시기 알려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지금 다음 주 증시가 이 방향을 결정짓는 승부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가 과연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도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접근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이랑 어린이 붙여 주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린이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만약에 증시가 추가 낙폭이 떨어졌을 때 1차 매수 정도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시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올 때까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현금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추매를 조금 더 뒤로 미루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복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현금을 확보하시거나 그리고 매수하는 시기를 조금 더 늦추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이 종목 현재는 하락장 속에서 모텔 신라라고 할 정도로 부진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충분히 11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역시나 오늘 하락장 속에서 또 네. 하락을 했습니다. 향후에 다시 올라가겠죠?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다음 주 증시가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틀릴 수 있는 얘기고 다음 주 증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다음 주 증시 떨어지는데 어떡하지라고 벌써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주 증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떨어질 걸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증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시를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가 주식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맞출 수는 있겠죠. 운 좋아서. 몇 번은 이제 맞출 수야 있겠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근거를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다음 주 증시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맞을 것이냐. 한 주 앞을 내다보면서 증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럴 거면 주식을 안 했죠. 선물 옵션을 했죠. 우리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내고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재테크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본 목적입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의 목적은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같이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목적이지 증시를 맞추어서 수익을 창출해내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물론 증시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보면 도움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는 오히려 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시를 내가 어느 정도 막 7, 80% 이상 굉장히 잘 맞추고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뭐 한 주 앞을 내다보는 증시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을 자꾸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주 증시 떨어질 것 같다면 이번 주에 갑자기 매도해버리고 다음 주 증시 올라갈 것 같다면 갑자기 또 사버리고 매매를 너무 자주 해버립니다. 이 단타장인 전문가가 매매 자주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웃긴데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 투자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주식 어느 정도 하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끝발 좀 날리는 그런 투자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방송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모두가 그 누구나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도 접근 가능한 방식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단기 매매를 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중에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해야 빨리 목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주식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처음에 500만 원으로 어느 세월에 이제 목돈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투자하느냐. 처음에는 과감하게 이제 수익률 빨리 올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 제가 강조드렸던 단어 있죠. 티끌 굴려봤자 이게 태산이 되기가 힘들어요. 리스크 관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거면 완전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굴려가면서 모으셔야 돼요. 모으면서 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금을 그냥 은행에만 붓는 게 아니라 주식 계좌에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금 붓는 거를 주식에다가 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종목을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기회가 왔을 때 그 현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은행 예적금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금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으면서 굴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금을 확보해두고 있다가 기회가 또 오면은 또 담으면은 돼요.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호텔신라가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8만 원 아래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매력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8만 원 아래로 매수 사인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절대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안정적인 자리에서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구름대 위로 돌파를 하면서 여기 이제 지지 받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더 높더라도 훨씬 안정적인 자리거든요. 근데 증시가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으면 그래도 기왕이면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제도 강의한 내용 또 반복인데 5억짜리 집 3억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와가지고 샀다면은 그게 1억 5천이 돼가지고 아깝기야 하겠죠. 근데 3억에 샀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10억으로 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경기가 힘들어서 좀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재 가격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11만 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 매매나 스윙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은 매매이니까 장기 투자나 조금 이제 비중을 많이 담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다. 호텔신라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목표가 11만 원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살펴드렸습니다. 호텔신라 지금은 약간 부진하고 또 장기간 좀 지체될 수 있겠다, 상승이 지체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목표가 11만 원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니까요. 일단 보유하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단타 장인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2차 전지 관련주인 코스모화학인데요. 오늘 8,40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에 매수해도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8,400원대 이때 매수하는 거 추가 매수 구간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추가 매수까지는 아니고 일단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1차 매수 정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대로 들고 가되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추가 매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지만 MLCC 관련주로도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코스모 시리즈, 보통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MLCC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MLCC 관련주랑 2차 전지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코스모 화학의 특징으로 좀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봤을 때 나중에 우상향할 수 있는 천천히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성질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에서 아직 구름대 저항을 맞고 있는 자리인데 현재부터 차근차근히 모아나가시면은 향후에 이제 구름대 돌파하면서 급등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조급하게 종목을 빨리 매수해가지고 뭐 한 달도 못 기다리고 왜 이렇게 종목이 안 올라가나요, 전문가님 이럴 게 아니라 차분히 이제 들고 가가지고 수익을 노리면 우리가 뭐 10% 먹자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30%, 5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오히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오면 내가 이제 담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더 담으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딱 1차 매수 정도, 매수 못하신 분들 접근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다음 주 증시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이슈도 지금 지속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다음 주에 올라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나중에 어느 정도 코로나 이슈도 잠잠해지고 증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상승 재료가 있는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추가 매수는 아직 이르지만 신규 매수는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E 솔루션인데요. 이 종목도 앞서 코스모 화학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어제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온라인 방송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전략 못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짚어주실까요? P&E 솔루션. 일단 P&E 솔루션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기업은 모두 이제 선취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이었죠.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 이전에 말씀드린 기업들도요. 뭐 호텔신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근데 이제 P&E 솔루션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한 차례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에요. 한 차례 급등 랠리를 보여줬고 바닥 대비해서 50% 이상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시 이 기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충분히 2차 전지가 1차 파동으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실제로 이제 기업적으로도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잠시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PER도 보시면은 19.51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 40억에서 88억, 네, 88억이 맞네요. 88억, 118억.
그리고 178억까지 2019년도 영업이익이 아직 확정지어지진 않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2020년도뿐만 아니라 2025년도까지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고 이슈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때 충분히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1차 파동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텔신라나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선취매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P&E 솔루션은 이미 한 차례 슈팅을 보여준 종목이 눌림을 보여준 상황에서 공략하는 눌림목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만원대에 움직이던 기업이 16,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60% 이상이 급등을 한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약 이제 뭐 10% 이상, 한 13%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상 움직임인데, 아직 뭐 전환선이라든지 기준선, 일목균형표상에서 이탈도 하지 않고 딱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차근차근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그 깃발형 패턴으로 해서 다시 한번 N자형 그림을 그려주면서 급등이 예상되는데 힘이 응축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주가 방어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추후에 정고점을 뚫으면서 16,550원을 뚫고 날아가는 N자형 파동 급등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 이 재무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말씀드리면서 어제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들고 가신다면 도움이 참 많이 되실 것 같다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2차 전지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P&E 솔루션이었습니다. 향후에 N자형 파동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눌림목 접근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뭔가 어제와 다르게 굉장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결의요? 네. 결의는 없는데 네. 일단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들 불금이라 놀러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또 공개 방송을 준비하면서 뭐 결의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항상 이제 원래 제가 생각하는 신조가 뭐냐면은 남들 놀 때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꾸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월화수목까지 이제 나는 그 TV를 시청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금요일은 놀아도 돼. 이제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금요일 날 놀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로 금요일조차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한 발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주식 투자자가 남들과 다르게 한 발을 앞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종목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증시를 만약에 오늘 방송을 보면서 대비를 하신다면 다른 투자자들과는 조금 더 다르게 한 발 앞서 나가는 매매가 가능하시겠다라고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놀러 가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팁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투자병법만 시청하시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놓치신다면 너무 아쉽겠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2차 전지와 관련한 내용이라고요. 네. 어떤 걸까요? 이게 참 2차 전지 관련된 강의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처음 할 때부터 계속 한다 그러는데 금요일 돼서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네. 딜레이가 되다 너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이제서야 하는데 오늘 강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된 강의 준비해 왔으니까 드디어 2차 전지 관련해서 왜 올라갈지 어떠한 이제 재료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초보자분들도 지금 오늘 강의 통해서 앞으로 2차 전지를 투자했을 때 정말 속편히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증시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무너져도 편히 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2차 전지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놓치지 마시고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대세주는 IT와 2차 전지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2차 전지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수익 날 수 있게 매매할 수 있을지 그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강의를 도와드릴 건데 오늘 강의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체되면 내용을 많이 전달을 못 해드리니까요. 자, 어제 이제 2차 전지를 지금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뒷내용을 제가 마저 말씀을 못 드리고 2차 전지를 지금 해야 된다는 이유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2차 전지를 왜 지금 투자해야 되는가, 지금 투자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어제 예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차 전지를 어떻게, 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사실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삼성 SDI 차트예요. 보시면은 이제 오늘 거래일자가 이제 빠져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 상당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다라면은 삼성 SDI를 눈여겨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단연 또 이제 독보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니까요.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LG화학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 SDI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줬다 오늘 좀 떨어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보여주고 뭐 박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정도 상승폭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1차 조정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준이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폭을 보이려면 중간에 조정 구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것은 이제 단기 매매에서 사용하는 전략이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기업, 좋은 산업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도 주고, 또 조정 줬다가 재급등도 해줬다가 또 조정도 주고, 횡보세도 보여주다가 이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이 종목이 계속 날아갔다면 수명이 짧아졌을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근데 오히려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수명은 길어졌고, 실제로 신규 투자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찬스도 줄 뿐더러 수급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주가가 끊임없이 계속 단기간에 급등만 하고 있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실제로 이제 다른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주가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이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도 해줘야 이제
계속 올라가서 못 사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야지. 올라가다가 못 샀는데 여기 떨어졌네. 여기서 사야지. 이런 이제 그 매수를 못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줘야 되는데 그대로 급등해버리면 매수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 2차 전지를 매수 못하셨던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증시 악재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게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증시 악재가 나오면 악재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시가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처음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만 잡을 수 있지 뒤늦게 이제 접근한 사람들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증시가 쉬어가게 되면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에게도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차 전지를 공략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점,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앞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는 그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 환경 규제라는 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환경 규제라는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전기차가 그 기승을 부릴까? 테슬라가 매력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테슬라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제대로 못 만든 것 같다. 뭐 얘기도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각광이 받고 있는 거는 테슬라 기업이 물론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전기차로의 시대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친환경차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차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터치가 되나 보네요. 이 디스플레이가 이 화면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자꾸 이게 닿으니까 반응을 하네요. 이 친환경차. 자, 이게 친환경차가 이제 부각이 된 배경에는 환경 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지가 친환경차 하면은 이제 보통 수소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VS 구도죠. 수소차 vs 전기차. 수소 대 전기 싸움인데 친환경차는 뭐가 됐건 간에 이제 수소차가 한번 갈 때도 있고 전기차가 갈 때도 있어요. 뭐 2016년도, 17년도 뭐 이럴 때는 전기차가 많이 갔죠. 근데 이제 뭐 18년도, 19년도에 수소차가 한번 급등을 해줬고 또 19년도 말에서 2020년도 들어서니까 또 전기차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기차 갔다가 수소차 갔다가 또 다시 전기차가 가는 흐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다 환경 규제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이라든지 이제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저기 북극에서 우리 또 북극곰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줄어들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도 요새는 4계절이 아니라 2계절이죠. 요새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여름, 겨울입니다. 그죠? 우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지구가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게 실제로 나라들의 이제 생각이고 각국의 생각이고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환경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규제가 타이트하게 진행된다는 거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 규제를 먹기 때문에 벌금을 많이 내야 돼요. 차를 팔 때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되죠. 보시면 폭스바겐 그룹.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이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뭐 현기차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독삼사 자동차들이 더 인기가 많은 실정이라 전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BMW, 벤츠, 아우디는 많이 봤어도 폭스바겐 그룹 자동차는 그렇게 많이 다시 말해서 요 마크 있잖아요. 요 마크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일단 뭐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자회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연간 1조 8천억 정도. 이게 뭐냐면은 벌금이에요, 벌금.
연간 1조 8천억이. 실제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해외에서 가장 이제 또 알아주는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폭스바겐 그룹이. 근데 지금 현재 이 폭스바겐 그룹에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들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근데도 이제 연간 1조 8천억 정도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벌금이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연간 약 이제 3,828억 정도. 이게 이제 벌금으로 나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럼 과연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이 정도 벌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매출을 냈다고 해서 그게 다 회사 돈이 되는 게 아니죠. 매출을 낸 다음에 남는 돈이 영업이익이고 거기서 또 이제 추린 게 당기순이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당기순이익을 따져봤을 때 과연 1조 8천억, 3,828억을 벌금으로 내고도 당기순이익이 남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워낙에 큰 기업이고 자회사로도 이제 여러 명차 그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그룹이지만 1조 8천억이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액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굉장히 큰 시장 중에 몇 가지가 이제 중국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EU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양대 시장에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 환경 규제를 맞추지 않으면 벌금은 이 정도 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거의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3,800억, 거의 4천억에 육박하죠. 이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친환경차는 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기보다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이제 뭐 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걸 안 하면 벌금을 너무 세게 맞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친환경차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에도 힘을 많이 쏟아붓고 있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SUV 판매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SUV 판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근데 다들 이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가정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다들 SUV로 건너가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SUV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판매량이 계속 증가세에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세단이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이 좀 부각이 됐다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SUV가 계속 효율적인 자동차 이제 판매처로 나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증가세가 있지만 SUV 신차 등록 추이가 훨씬 더 이 눈에 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결국에는 SUV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차 등록이 많아지고 판매가 많아지고 있는 그 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벌금에 대한 부담감도 더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신차 등록 추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친환경차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이 SUV가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친환경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업에서 신경을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환경 규제가 타이트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심플합니다. 환경 규제. 벌금 내기 싫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벌금이 1조씩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벌금으로 냅니까? 현대차만 해도 지금 벌금을 3,800억 가까이 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제 자동차라는 게 매출은 많이 날지 몰라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당기순이익을 따져보게 되면 생각보다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벌금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떼버리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2차전지 관련주를 투자해야 될 만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2차전지 관련주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가가 또 관건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 2차전지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핸드폰에도 들어가죠. 핸드폰에도 들어갑니다. 2차전지가.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정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2차전지를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2차전지 관련주인가 라고 이제 물음표가 붙었는데,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우리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전지 관련주를 매수할 때 혹은 정말 많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선정할 때 저는 이제 하나의 기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초보분들은 2차전지를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가에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력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가, 여기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차전지 관련주라고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기업을 뜯어보면은 2차전지 관련된 사업 비중이 뭐 10%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부각이 됐을 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겠고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하겠죠. 근데 2차전지 관련된 사업 비중이 뭐 70%, 80%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훨씬 더 2차전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리를 옮겨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차 전지의 메리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2차 전지와 관련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전문가님, 네. 그 종목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 폭발 방지 핵심 안전장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2차 전지 과거에 이제 19년도에 원래 ESS 관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어야 되는데 뭐 화재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가주질 않았습니다. 또 이제 2016년도였나 17년도였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노트 7 이제 휴대폰이 배터리가 터지면서 그때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우스갯소리로 전방슈류탄이다 이렇게 좀 놀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이 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폭발 방지 핵심 안전장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이제 삼성 SDI, 이제 2차 전지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 SDI와 BMW, 폭스바겐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이제 쟁쟁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한 하청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를 누구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기업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있어서 가장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라든지 성장성 측면도 충분히 우상향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생산 관리비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매력적인 2차 전지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모두 참여하셔가지고 남들 놀러 갔을 때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주식 투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대세, 2차 전지 관련한 급등주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 얼굴 보이시는데요.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응법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관망을 이번 주까지 해줬다면 다음 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을 이제 어느 정도 취해 주셔야 되는 증시입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추가 낙폭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신규 투자자 여러분들은 1차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름대 위로 반등을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종목에 모두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현금이 남아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종목을 공략했을 때 현금 비중이 없는 건 매우 위험하다 말씀드리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는 해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한 30% 정도는 현금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티끌은 모아봤자 태산이 안 된다. 굴려도 태산이 안 된다. 모으면서 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투자금은 그대로 놔두고 한 그 투자금의 30% 정도 되는 현금을 모으셔가지고 주식 계좌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주식을 매수했다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현금 한 30% 정도는 모으면서 주식 계좌에 넣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금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할 종목들은 매도하고 비중 줄일 부분은 줄여가지고 다음 주 증시를 맞이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강의와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